암에 집중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유들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면 정말 뭐 당분을 먹으면 암세포를 키운다, 근데 뭐 힘이 없으니 고기도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주로 많이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또 어떻게 정말 뭐 당분을 먹으면 암세포가 자라나요? 또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는 이제 암을 걸리기 전부터 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암세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식사요법, 영양요법, 해독요법, 영양과 해독요법도 상당히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암 치료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표준 3대 치료는 방사선 항암 수술이잖아요. 이 3대 치료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어떤 장기에 암이 생겼다면 이 암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혹을 떼기도 하고 방사선 항암을 통해서 암을 줄여주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암에 집중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해서 암은 제거했지만 어느 순간에 폐암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림프암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자궁암에 걸렸던 분이 난소암에 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만 제거해주는, 그 부분만 제거해주는 3대 표준 치료는 그 부분만 제거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몸 전체적으로 떨어진 면역력이나 몸 전체에 쌓여있는 어떤 독소나 또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가 신진대사나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떤 혹이 딱 있어서 이 혹만 딱 제거해주는 정도 수술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항암 치료, 특히 독한 이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고 손상이 되고 또 부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있고 또 항암제도 가끔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암만 싹 제거해주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라는 것, 또 정상세포의 손상이 같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몸의 체력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좋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암세포는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게 사라지는 거고,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계속 이제 커져서 큰 이제 혹이 된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고 신진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사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에 대한 유전자가 딱 밝혀져서 그 유전자만 딱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됐더라면 이렇게 암 치료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과 고전하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안 걸렸다고 해서 또 자녀가 안 걸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또 최근에 2014년에 발표된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유전자 그 자체보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 환경, 음식, 운동, 스트레스, 공기, 독성물질, 발암물질, 이런 환경에 노출된 유전자가 이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달려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유전질환이 아니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음식만 계속 먹고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산다라면 나 암 걸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암에 안 걸린 게 신기하다. 그런 표현 자체도 사실 다 신진대사 때문에 암에 걸린다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전신질환, 또 대사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소적으로 그 한 부위에만 일어났다고 해서 그 부분만 치료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뭔가 혹이 잘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난소에도 뭐 췌장에도 간에도 혹이 자주 발견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 전체적으로 혹이 잘 생긴다는 것은 사실 시작은 염증입니다. 몸에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전신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질환, 대사질환 이런 식으로 암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바꾸고 또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을 선택하고 전반적인 삶의 어떤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삶으로 간다라면 암은 줄어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완치된 분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대사질환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건강검진 하면서 암이 발견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암 환자로서의 투병을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공통적인 것은 암이 있는지 몰랐다, 아프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전조 증상으로 어떤 피로감이나 일부분 이제 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암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너던 앱스타인 박사는 고환암 환자들의 경우 그냥 암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도 60%는 1년 정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90%는 3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술지인 랜싯에서도 전립선암에 걸리는 33%의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까지 가는 사람들은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신을 부검할 때도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들의 이 부검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료실보다도 무려 30-40%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지 암으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암으로 인한 통증도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냥 몸 어딘가에 그냥 자라난 그냥 혹이고 그 자체가 독성 물질을 내뿜고 주변의 조직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냥 있다가 사실 사라지기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 조기검진 이러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암 환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